안녕하세요. 영역제기 공부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맥스크루즈, 소렌토. 산타페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맥스크루즈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소렌토 R, XM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합기관 28130 EW300. 합기관을 사용하는 산타페, 맥스크루즈, 소렌토 R 차량에 적용하는 영역제기를 생산합니다. R 엔진 특성은 합기관 내부에 EGR 가스 혼합부, 스웰 밸브, 매니폴드, 카본이 떡지떡지 붙습니다. 이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영역제기를 장착하게 되면 소음, 진동, 매연은 감소하고 출력, 연비, 토크는 향상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시는 분, 또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출력이 올라가면 연비가 떨어진다. 연비가 떨어지면 출력이 올라간다. 또 매연이 많이 발생하면 출력이 올라간다. 연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시소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술은 무엇이냐? 소음과 진동과 매연이 감소해야 되고 출력과 연비와 토크는 향상되어야 됩니다. 매핑을 하지 않은 조건, 이 조건에서 이 6가지를 잡는다? 힘들죠. 또 매핑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 6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엔진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이 6가지 항목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 효과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가운데 전부 다 플러스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영역제기를 부착하기 전에 합기, 매니폴드, EGR 가스 혼합부, 스웰 밸브, 배기관 내부, 내시경 카메라로 미리 찍어 놓으시고 장착하고 1만 킬로, 2만 킬로, 3만 킬로 단위별로 또 사진을 촬영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연비도 더 올리는 게 좋겠죠. 엔진 자체적으로 성능을 개선시켜서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또 연비운전, 이 부분을 운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비 부분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부분입니다. 해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많은 분들을 교육시켜 봤기 때문에 뒤에 타고 실기로 상당히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운전 효과 상당합니다. 영역제기는 완성차 업계에서 완성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성능을 채워주는 것이고, 연비운전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이런 부분, 정속주행,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술인지도 가르쳐 드립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제동 이런 부분은 차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연료 소모 주체는 엔진입니다. 해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 놓으면 연비가 빵이죠. 그럼 시동 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속 변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운전이다, 연비운전이다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논문을 가지고 들여와서 그것을 번역해서 연비운전이다, 경제운전이다, 에코드라이브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연료 소모 주체가 엔진이다. 그래서 엔진의 토크 출력, 연소 효율, 맵,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변속비도 검토하셔야 되고 공기저항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립상에 순간연비, 누적연비가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비운전을 어떻게 한다? 이론을 정립하고 새롭게 연비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성용차들은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화물차 차량 차주분들은 계기판에 순간연비, 누적연비, 막대 그래프 같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연비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배워서 전문가답게 연비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요. 25톤 차량 타시는 분들 연비운전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사한테 몇 RPM으로 타면 연비가 잘 나옵니까? 이래 물어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비사가 운전해봤습니까? 안 해봤겠죠? 그러면 1300rpm으로 타면 연비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1300rpm의 연비가 잘 나온다 하면 왜 공회전에 600rpm으로 있느냐? 공회전에서 1300rpm을 왜 두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 분야의 기술은 정비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내리막길에 몇 rpm으로 타면 연비 잘 나옵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일정 rpm 이상, 상용차 같은 경우는 공회전 rpm 이상이 되면 연료 차단이 걸립니다. 연료 분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몇 rpm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리막길에 기름이 안 들어가는데 화물차, 버스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에 시속 20km 가든 30km 가든 40km 가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연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km 가든 200km 가든 기름이 안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내리막길에서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의미 있나요? 정속주행 의미 있나요? 그래서 과거에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정속주행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비운전 부분은 국내에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연비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연비운전 지식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하기 귀찮고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급출발하지마, 급가속하지마, 급감속하지마, 급제동하지마, 정속주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드리고 운전습관, 연비운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유억제기를 장착하신 분들은 장착한 전문가에게 직접 연비운전을 교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 성능도 개선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서 연소율을 좋게 만들면 또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